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책은 오자이르입니다. 2013년에 출간이 되었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 작가는 파울로 코엘료, 페이지 수는 447페이지입니다. 꿈을 찾아 떠나는 한 소년의 담백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신비로운 체험과 심오한 생애에 물음들을 던져준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깊이를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의 작품 오자이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한 남자가 떠나버린 아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떠나버린의 밑줄을 쫙 그어야 돼요. 주인공의 아내가 진짜 주인공은 떠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아내가 어느 날 사라지는데 주인공은 아내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아내는 그가 싫어져서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일단 복잡스러우니까 곧장 줄거리 속에 넘어갈게요. 이 작품은 줄거리를 요약하기가 참 어려운 작품입니다. 감상 위주의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떻게든 줄거리 아닌 줄거리를 소개해 볼게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으로 보여지는 백만장자인 나입니다. 그는 37세이거나 혹은 그보다 나이 많은 중년이며 작곡가이자 작가예요. 남편을 버린 아내의 이름은 에스테르, 30세 혹은 32세의 종군 기자고요. 예쁘고 지적인 여성이죠. 주인공은 아내 덕분에 작가라는 직업을 얻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주인공인 나는 에스테르의 남편이자 유명한 소설가인 거죠. 그리고 에스테르는 그가 저명한 소설가가 될 수 있도록, 그가 진정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자아를 찾도록 해준 존재입니다. 그녀를 일컬어서 자이르라고 부르죠. 이 자이르라는 말은 아랍어인데요. 눈에 보이며 실제로 존재하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작품 꽤나 혼란스럽죠. 일단 이 자이르를 접하게 되면요, 서서히 그 사람의 사고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다른 무엇에도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푹 빠져버리게 만드는 대상,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아내인 에스테르는 주인공에게 그런 자이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인 에스테르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아내를 원망하고 그리워하는 한 베스트셀러 작가의 삶이 철저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장면들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분명 그들의 결혼 생활은 누구나 원하는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고, 그녀는 사라지기 전까지 어떠한 문제점에 관해서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렇게 말도 없이 떠나버린 아내를 원망하면서 괴로워하던 주인공은 자신의 아내가 만났던, 그러니까 어쩌면 아내의 새로운 애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결혼 생활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이것들은 결혼이나 사랑을 떠나서 주인공의 인생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점차 하나 둘 알아가면서 아내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어가는 주인공,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사랑을 찾아서 떠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 남자가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의 여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직접 읽어보시면요, 이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혼란스럽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될 수도 있고요, 인생의 깨달음을 배워가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다른 작품인 연금술사의 경우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작품이죠. 이야기의 진행도 마치 동화와 같은 진행이고 쉽게 공감할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의 작품 오자이르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도입부에서는 인생과 사랑에 관한 파울로 코엘료의 깊은 통찰이 느껴지는 문장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지는데요. 어디다 따로 적어두고 싶을 정도로 좋은 문장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저는 독서의 즐거움보다는 학습의 보람을 느꼈다, 그런 느낌이 더 커요. 충분히 독자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넓혀주고 있는 작품이고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하지만 재미를 찾기 위한 독서를 하기에는 낮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평입니다. 작품의 처음 부분은요, 확실히 독자들이 혹하게 합니다. 재밌어요. 뭐지? 이러면서 읽기 시작하게 만드는데요.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재미가 덜해집니다. 따지고 보면 이 책은 사랑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연인의 일들을 담았다기보다는 그 가치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껏 그 누구도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지 못한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러한 감정을 이 작품에서 파울로 코엘료는 너무나도 쉽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래야 한다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스토리상으로 볼 때 영상을 통해서 결말을 얘기해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작품의 마지막에 임팩트를 아주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결말에 나오는 그 일로 인해서 독자들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을 감싸고 안아줄 수 있어야 사랑이다. 근데 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제 감상의 결론을 내자면 재미는 없지만 마음에 와닿는 표현들이 많고 결말에 등장하는 파울로 코엘료의 사랑에 대한 정의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한 감동이 몰려들 것이라는 것. 읽는 내내 주인공의 감정에서 저자의 사랑에 대한 통찰에 감탄하지 않을 수는 없죠. 사랑과 인생 그리고 자유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작품. 책에 나오는 문장 중에요, 생각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나는 살아서 죽었다. 이것이 이 책의 포인트였어요. 오늘 리뷰 너무 힘들다. 파울로 코엘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연금술사와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했다 외에는 재미를 느낄 만한 작품은 사실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깊은 통찰은 늘 저를 감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실 때 읽어보신다면 사랑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인생을 살았다. 정말 즐거운 하루였으니 이제 어둠이 내려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횡설수설하는 리뷰를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작품 파울로 코엘료의 오 자이르 리뷰였어요. 저는 연금술사가 더 좋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